서울 여의도의 한 쇼핑센터. 여기서 제작진은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바로 중앙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강창덕 교수인데요.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한 오랜 고민을 한 강창덕 교수. 도시, 그 이상의 도시를 위해 공간의 데이터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는 도시의 삶과 미래를 고민하는 학자, 바로 강창덕 교수입니다. 이게 여의도 역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그런, 그러니까 뭐 대형 이렇게 그 쇼핑 리테일 시설이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이곳은 부동산의 입지가 주변 공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네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교수님의 연구실. 들어오십시오. 최초 공개, 교수님의 연구실. 완전 뷰 맛집이네요. 뷰가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이 연구실이 주택이라 그러면 아마 값이 굉장히 비쌌을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가들이 이미 다 얘기는 해놨어요. 제가 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실용적인 거를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사회학은 아무래도 이제 이론 쪽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찾다가 이제 그 수업 중에 이제 도시사회학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흥미를 느끼면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도시계획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학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주로 연구하는 거는 도시 공간 구조가 도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좀 자료나 통계 방법, 지리 정보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 공간 구조는 토지 이용과 교통 이런 측면을 이제 엄밀하게 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 현상은 유동인구라든가 도시 활력, 소매 매출, 에너지 소비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편견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들은 투기, 그 다음에 복부인, 복덕방 이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이렇게 편견이 있었죠.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종종 얘기를 하는 건데, 부동산을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는 거는, 또 전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적자 취급을 받는 거다. 그 얘기 뭐냐면, 예전에는 서자 취급을 받았다. 그 분기점은 언제냐? 바로 97년도에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자본시장 개방이라든가, 소위 이제 선진국의 각종 부동산 관련 이론과 분석 기법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서도 지금은 전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필요성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전공도 하고 체계적인 교육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산은 굉장히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부분도 있고요. 재산권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자체가 투자에 중요한 또 채널이다 보니까 그 경제학, 경영학, 금융, 투자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디자인도 잘해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맞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설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연결이 돼 있고, 정치적인 의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어떤 경험 연구도 필요하고요. 부동산은 또 사회학이나 심리학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서구의 학자들도 부동산 자체를 이제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흐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무래도 집값이죠.
집값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이 강남으로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중심에 가까울수록 가격도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일산하고 분당 중에 어디가 강남과 가까운가라고 봤을 때는 역시 강남 접근성이 분당의 집값 변화에 좀 영향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하위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 주택시장하고 서울의 주택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구에서는 미분양이 나지만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많이 오르고 또 이 투자가 몰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집값이나 서울 집값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균의 함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경제발전 시대 때는 어느 곳에 그냥 아파트 지어도 다 매매가 되고 분양이 되고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각 시장별로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또 특성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부동산, 특히 집값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단순하게. 예. 근데 이제 보통 흔히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해야 됩니다. 값이 오르면 공급을 시작한다? 늦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발표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또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계속 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집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각각 좀 살펴보고 또 균형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름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냐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과연 되고 있느냐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시민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뭐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도시계획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또 현실적인 대안도 좀 제시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도시계획을 꿈꾸는 강창덕 교수. 당신의 그 큰 꿈이 이루어지길 도시경제 채널이 응원합니다.